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꿈 많은 자영업자 닭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20, 30대 자영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주,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30대가 아니고 딱 서른 살에 딱 장사를 시작하고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사를 여태까지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기 때 잘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기에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쯤 좀 막막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불안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장사가 뭐 체질에 맞는 것 같다. 너는 사람 좋아하고 하니까, 어, 요리 좋아하고 하니까 넌 장사에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어떤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마땅하게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내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장사 자영업을 또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30살에 딱 했지만은 제가 20, 30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장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장사를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때쯤 아마 장사를 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 저도 뭐 회사 다니는 게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뭐 우연치 않은 계기에 그 자영업을 시작했지만은 제가 뭐 일례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30살 중반쯤에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신주쿠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신주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관광지로 명동같이 한국의 명동같이 아니면 좀 한국에 있는 뭐 인천에 있는 뭐 차이나타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거기가 이제 한류 이제 열풍 때문에 뭐 연사마 그 배영준 이제 그런 배영준이라든가 그런 연예인들 이제 어떤 동방신기 이런 연예인들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이 놀러 오고 그런 한식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거기서 저도 뭐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은 거기서 홀서빙 하는 젊은 친구도 있었어요. 20대 친구들. 뭐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20대 중반 후반 됐었거든요. 그 친구들 보니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생활한 건 처음이고 뭐 출장은 뭐 중국도 가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했지만은 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진짜 저가 살았던 20대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니까 그때 그 뭐 여학생도 있었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다가 요리 공부를 좀 하다가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그 국내에서 얼만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어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학교가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을 등록하면은 거기서 체류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체류 비자를 발급해 주면은 그 체류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선 또 알바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시급이 한 1,000엔 정도 됐거든. 1,000엔? 한 10,000원 정도 넘었어요. 그 당시에. 환율이 한 1,400원, 500원 할 때였으니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학원비를 내고선 이제 알바비를 자기 생활도 해야 되니까, 월세 개념이니까요.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학원 다니고 생활하면서 또 저녁에는 알바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바 나오면서 또 자기가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또 일본어를 배우고 하니까 금방 일본어가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신감이 붙으니까 또 호주나 이렇게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또 유학을 가더라고요. 뭐 캐나다까지 가는 친구는 못 봤지만은 호주 그 친구 같은 경우 호주를 갔었어요. 호주 가가지고 지금의 신랑을 만났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뭐 지금은 뭐 대전에서 합니다. 가까운 데 살아요. 그한 번씩 놀러 오거든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해외에 어떤 그 나가서 내가 생활한다는 걸 그 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친구라고 하면은 저 군대를 갔다 왔던 친구거나 아니면 20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니 졸업을 학교를 안 갔어도 돼요. 대학을 안 갔는 친구 성인이라고 하면은 남자 같은 거는 경우에는 군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만은 저는 회의를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회의를 나가는 게 처음에는 두려울 거예요. 외국어도 좀 안 되고 뭐 영어도 뭐 헬로우 땡큐 뭐 이거밖에 모르는데 무슨 회의냐. 근데 그 나가는 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뭐 딱 가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보니까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많더라고요. 뭐 중국이라든가 뭐 필리핀 아니 동남아 같은 데 많잖아요. 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2박 3일이면 뭐 당일치기로도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패키지 여행 같은 걸 갔다 오면서 그 어떤 새로운 환경,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더 넓은 환경 세계에서 어떤 다른 우리나라 틀린 또 문화랑 환경을 보다 보면은 또 눈이 트인다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많이 바뀌거든요.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미래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자들은 4년제 대학 나와 졸업하고 하면은 27, 8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해가지고 뭐 어디 회사 다니다가 진짜 회사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회사가 진짜 힘들다. 그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보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녀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좋은 회사, 뭐 큰 회사도 좋겠지만은 어떤 중견 회사,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녀보는 게 괜찮아요. 또 회사라는 게 조직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군대 갔다 와서 요즘 군대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옛날같이 뭐 어, 군대가 막 너무 빡셔가지고 막 탈영하고 싶거나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체계적인 환경 시스템에서 살고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해도 그 어떤 대기업에서 했을 때 경험도 있지만은 진짜 중소기업 엄청 작은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응? 그거 내가 관심 갖고 직접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 생활 아니면 그런 체계 같은 거 있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은 20대, 30대 사장님들이 있어요. 저도 자주 보는 그 유튜브 하시는 사장님 있는데 30대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누가 댓글을 달으셨는데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자영업 길을 딱 뛰어들면요 20, 30대는 한창 활동량도 많고 많이 움직여가지고 진짜 머리 막 돌아가고 할 텐데 막 사람도 많이 만나고 친구도 좋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애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속박되거든. 장사를 하게 되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사하게 되면은 그 제일 부러운 거는 하루 8시간 정도 장사를 하고 1월마다 쉬고 그랬으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자리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월마다 그 쉰다고 휴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영업 환경도 그렇지만은 뭐 빚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장사를 하루 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수익 같은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는 그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그 학기 중에는 바쁘고 방학 동안에는 약간 비수기 돼가지고 덜 바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좀 많이 쉬는 편이고 학기 중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할 때가 또 꽤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많이 축나거든요. 저도 40대지만 몸이 축났지만은 20, 30대도 사실 이 몸이 축난다는 게 그때는 못 느끼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누적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밤에 이제 일 못하고 뭐 밤에 일하면서 잠 못 자고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굳은 살을 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습관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결혼하시면 그래 다행인데 한참 20, 30대면 놀 때거든 사실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진짜 그래도 연애도 하고 대인관계도 진짜 다져가고 해야 될 텐데 장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못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대부분 보면. 장사 이런지 몰랐는데 경험도 없이 진짜 어떤 프랜차이즈를 믿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맛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 30대에는 웬만한 장사를 하지 마시고 그 장사보다는 경험을 쌓는데 어떤 더 넓은 세계나 문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더 많은 그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넓은 세계를 본다는 게 그냥 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캐치하면은요 돈벌이가 되는 것도 많아요. 저도 뭐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은
뭐 제가 제빵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자영업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게 되더라도 외국에서 해라. 외국 같은 경우 의료하고 문화가 좀 틀리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놀러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24시간 동안 먹고 놀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어떤 6시, 7시간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실제 늦게까지 일하는 데는 별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 또 멀고, 거주지에서부터. 거기 같은 경우 뭐 휴무, 이제 일요일 날 뭐 쉬고 이러는데 뭐 쉬는 데도 꽤 많고요. 평일 때도 막 쉬는 데가 며칠 근무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과열돼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치열하게 그 안에 살아가려다 보니까 제살 깎여 먹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우리 고객 하나 더 뺏기면 어떨까? 저 하나 더 뺏어 와야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20, 30대는 좀 가급적이면은 좀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는 회사를 다녀보든가 아니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선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해보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 걸 좀 발굴해 나가고 좀 시선을 국내보다는 바깥으로 많이 먼저 보시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겁니다. 국내에 머물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세계의 어떤 문화, 세계로 뻗어가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가져봐라.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예. 처음부터 막 거기 가서 막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을 조금씩 갔다가 오며 가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입출국 뭐 수석 밟고 하는 건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뭐 관심도 있으면 관심이 있어야지 외국 공부에 더 집중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보더라도 더 집중하게 보게 되고 뭐 안 되면 말로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면 몸으로 다 하면 됩니다. 다 통하거든요. 배 아프다 그러면 다 약도 주고 해요. 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그 20, 30대 그 젊은 친구들 저보다는 이제 좀 후배들이죠. 분들은 좀 이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더 많이 보시고선 준비하시는 게 더 이득이다. 본인한테도 회사 같은 경우도 더 체계적인 또 그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그것도 배우고 위계도 배우고 체계도 배우다 보면은 어떤 사회생활 이 자영업 하는 데에서도 충분히 그런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쌓인다. 무턱대고 무조건 장사를 하고 돈만 보고 장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성공한다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장사 시작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덧붙여 말하자면은 저도 30대 후반에 다른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제 회사 같은 데를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공부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이제 다른 30대 후반 이제 40대 초반 되면은 다른 회사로 가기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다른 회사는 안 받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좀 체계적인 환경, 사회에서 살아보시고선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그래야지 좀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내공이라든가 굳은 살이 좀 배기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두서없이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평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